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일 늦은 시간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4차례에 걸쳐서 문재인의 반일, 박근혜의 반일이라는 제목으로 위안부 문제, 한일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정의는 없고 정권 싸움만 있다, 이겁니다. 우선 이번은 제 1편 상편으로서 이승만 정부에서 김대중 정권까지의 위안부 문제, 한일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쭉 보시면은 지금 윤미향 의원 사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또 우리 한일 역사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 1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패전국인 일본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연합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일본을 이겼다는 걸 굉장히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내놔라 하다 그걸 못 받게 됐는데 어쨌든 돈은 받아내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도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시절에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요, 본토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 거잖아요. 군대를 보내갖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로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지배하는 겁니다. 자기 국민들이 많이 와 있었다가 자기네가 철수를 하니까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떠나가게 되면은 가져가는 재산도 있지만 부동산은 못 가져가고 동산도 못 가져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승만 정부가 우선은 이제 미군이 전량 몰수했다가 이승만 정부가 받아서 전량 그걸 몰수했습니다. 이거는 별도입니다. 반면에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우리 국민들은 그 재산을 팔거나 아니 팔지 못하고 그냥 왔더라도 나중에 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사람들 중에 그 선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 중에 북한에 땅 문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통일되면은 그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나갈 때 다 놓고 갔고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일국교 정상화할 때 일본 측에서는 일본에 있던 한국인 재산은 다 팔거나 그렇게 나갔는데 한국에 있던 일본인 재산은 몰수당했으니까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다가 청구권 자금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일 청구권 자금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주고 일본이 그다음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무상으로 주는 게 이게 바로 청구권 자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배상금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근데 이 청구권 자금에 일본이 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외정 때, 일제 때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서 기업에 고용돼서 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핵폭탄 하나로 꽝 두 번 떨어지니까 갑자기 끝나버렸잖아요. 일본 본토에서 싸움도 벌어지기 전에, 휴시에서 싸움도 하기 전에, 오키나와 정도 겨우 싸웠을 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고용됐던 조선인들에 대한 임금을 못 준 게 있고 퇴직금은 당연히 못 줬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 배상금도 못 줬고 또 다친 분들이 있으면 뭐 산재라고 하죠. 산재금도 못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본이 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몽땅 몰수했지만 일본은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 성격으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일본이 처음 얘기할 때는 한국인 개개인이 나타나면 다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일본 본토가 공격을 안 당했으니까 문서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협상을 했던 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고 일본에서는 오이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인데 오이라 대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 부장이 그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 크게 하자 그래서 서로 금액 조정을 해서 3억 달러로 쉽게 말하면 퉁친 겁니다. 한국인 개개인 다 찾아갖고 받을 돈이 얼마다 계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로 퉁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은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러한 청구권 조약과 더불어 한일 기본 조약, 국교를 트기 위한 조약을 맺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죠. 근데 한국은 그건 아니다 하고 싸우다가 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명히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JP가 아휴 또 골치 아프고 청구권 조약이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켜서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혼잣말을 했는데 그게 독도를 일본에 팔려고 했다, 넘겨주었다 이런 걸로 오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비난이 일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독도는 일본에 넘어가지 않았죠. 따라서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는 특히 반일 문제로 가게 되면 오해가 있다는 걸 보고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는데 그때 조약에 따라서 10년간 일본이 주기로 했습니다. 65년부터 줬으니까 75년까지 10년간 일본이 분할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 거에 대해서 71년도에 자 청구권 자금 받을 사람들이 있죠. 정신대 같은 분들. 그분들을 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을 71년도에 만들고 75년도에는 그런 분들에게 돈을 어떻게 나눠준다는 원칙을 정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법을 만들면서 큰 원칙을 정하는데 이 자금은 일본 청구권 자금은 대한민국 국가를 발전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만 사용한다. 다른 쪽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돈은 개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만 준다.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을 집행했습니다. 75년에 1인당 30만 원 돌아가신 분들한테 주는 걸로 해서 91억 원을 배상하는 걸로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돈이 이때 환율을 계산해봐야 되는데 한 10%도 못 썼을 거예요. 남은 돈으로는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네.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3년도에 일본에서 한 기자가 종군위안부란 책을 내게 되죠. 제가 그 책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디 있나요? 잘못 치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불건지는 다 시간 다 가네. 종군위안부란 책을 일본에서 기자가 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74년도에는 일본에서 영화가 나와버렸죠. 이겁니다. 저희 집에 있던 저희 아버지가 이게 한국에서도 판매가 됐답니다. 아버지께서 이 책을 구해서 70년대 초반에 봤다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네, 천광 하광 기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종군위안부를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 75년대 신고를 받을 때 종군위안부 출신은 한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신대 출신이라 그러면은 친일파로 몰릴 때거든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친일파로 몰릴 때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런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종군위안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서 88년에 이대 영문과 교수인 윤정옥 선생님이 기생건강을 다루는 세미나에서 종군위안부 존재를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한 할머니 사례를 발표했죠. 그때 우리는 정신대하고 위안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어요. 정신대로 간 사람들을 위안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탁 공개를 하니까 박정희 정부 때 이때는 이제 벌써 노태우 정부잖아요.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 버렸고 보상받지 못한 정치자 출신들이 대거 여기에 관심을 갖죠. 그때 위안부들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출신들은 할머니들은 친일파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또 아직도 봉건적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일본의 정신대로 가는 건 돈을 벌어 가는 건데요. 그거 아무나 가지 못했습니다.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갖고 막 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업비자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아무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위안부 존재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 중심, 여성단체 중심으로 모이면서 정대협, 정신자 대책협의회가 90년에 만들어집니다. 노태우 정부 때죠. 네, 윤정옥 교수의 발표 때문에. 그리고 1년이 채 안 지나서 광복절이 다가온 91년 8월 14일 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나오셨고 내가 종군 위안부를 했어 하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정신대로 가셨던 분들도 더 나오고, 여자 정신대도 나오고, 여자 위안부도 나오고, 남자 정신대들은 조용히 나왔죠. 남자 정신대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인 청구권 조약으로 다 끝났다. 뭐를 우리는 줄 수 없다 하는데,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위안부는 이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당황을 해가지고 성공을 만들어서 그 위안부 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요. 93년도 2월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김영삼 씨가 김영삼 문재인 씨가 독특한 사람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경남고 출신인데, 어쨌든 일본돈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대통령이 반일 코드 갖고 아주 인기를 누리고요. 우리나라 군을 때려잡았습니다. 하나이를 때려잡아갖고 잘했죠. 잘한 것도 있지만 또 군을 약화시켰고, 또 금융실명제 했다 그랬고, 뭐 또 노태우 잡아놓고 전두환 잡아놓고 5.18 특별법 만들어서 소급입법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하는 이 희한한 정치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5.18의 실체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밀고 나가니까 어쨌든 93년도입니다. 위안부 문제 시끄러워졌을 때 일본이 내각회의에서 열어갖고, 위안부 문제는 사과를 하자라고 해서 고노 관방장관 명의의 유감 담화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8월 4일날 발표됐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짊어지게 된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위안부 사과 성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95년도 되게 되면 2차 대전 종전 50주년이잖아요. 그때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 하얀 눈수염 있는 분, 그분이 전쟁 사죄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안부 문제까지 통틀어서 사죄를 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건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 이거는 위안부 등을 포함한 거죠. 겸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또 한 번 통절의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말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아주 이 반일 가지고 오기를 부렸어요. 위안부 보상금 필요 없다, 대한민국이 주겠다, 너희 주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93년 6월 달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국회에서 만들게 해서 1인당 500만 원의 생활보조 기본금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 따라서 생활지원금으로 월 15만씩 지급하게 했습니다. 또 의료 혜택도 주게 하고. 네. 근데 일본은 자기네가 돈 주겠다고 했었으니까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듭니다. 15엔을 조성하는데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95년 7월 달에 무라야마 총리가 아까 그 사죄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주도해서 발족을 시키는데, 그때 일본 국민들의 성금으로 한 절반 정도, 6억 가까이 모였고, 일본 정부가 의료복지 지원비, 우리보다 먼저 복지 혜택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한 6억 엔 정도를 만들어서 도합 12엔으로 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YS는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 기금에서 사무국장을 한 이가 와다 하루키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공개를 했습니다.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인은 60명이라 했는데 정확히는 61명입니다. 대만인 13명, 필리핀 211명, 네덜란드 79명에게 1인당 200만엔, 한 2천만 원 정도 플러스 총리의 사죄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일본이 할 때 정대협은 이 기금 받으면 안 된다 하고 상당히 그 돈을 받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듣기 싫은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2007년 이 기금 재단은 일본 건 해체가 됐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계속 반일 노선을 고수했는데요. 그분이 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중앙청을 철거한 거죠. 역사 바로 세우기하고 다 때려 부시기만 했죠. 세운 게 뭐가 있어요. 부시기만 했지. 95년 중국에 가서 장점인 중국 주석을 만나러 가서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감정이 있는 거죠. 이 사람 뭐 자꾸 이래 해서 이제 그 무렵에 또 유엔 해양법 협약이 10년인가 지나서 발효가 됐는데, 그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영해선을 영토로부터 12헬인데 13헬인데 12헬로 늘리게 됐습니다. 직선 기정도 허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일본 영해 3헬이 바깥에서는 자유롭게 조업했는데 조업을 12헬이 바깥에 나오게 되고, 또 EEZ를 설정하게 되다 보니까 EEZ에서 조업을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한국 배들이 밀려나게 된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새로운 어휘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맺으면은 한국 배들은 일본 근해를 못 가죠. 그게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 합니다, 결국은. 뭐 버팁니다. 그리고 자기는 퇴장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갈등이 심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아 자동차 문제 갖고 갈등이 있었을 때 일본이 만기 연장 안 해주면서 한국은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인 외환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아주 YS 시작은 찬란한데 끝은 대한민국을 아주 망쳐놓고 나간 사람입니다. 좌파들의 숙주가 된 사람이 바로 김영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날뛰는 좌파들이 다 김영삼 그늘에서 컸습니다.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98년 2월 달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는데 김대중 정부는요, 일본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분은 YS가 하지 못한 한일 어휘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때 이제 독도가 EEZ를 긋지 못해서 중간 수역에 들어갔는데 또 그걸 가지고 DJ가 독도를 일본에 헌납했다 그러는데 그건 지금도 거짓말이고 앞으로도 거짓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DJ도 친일파의 프레임을 많이 씌웠어요. 네. 그렇지만 이 김대중 대통령은요, 일본에 그 망명한 적도 있었잖아요. 박정희랑 싸우다가 지고 난 다음에 일본에 가 있었고, 그러한 김대중 씨를 잡아온 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죽자 일본 대사관이 만든 빈소도 방문했어요. 일본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일본말도 잘하시고. 근데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 직접 일본에 가서 조문을 했거든요. 한일관이 그렇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대중 대통령은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고 북한하고는 너무 쉽게 가다 6.15 선언해가지고 2차 연평해전 때 우리 배 꼬르륵하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전우들 장례식 할 때 참석하지 않고 당신은 한일 축구 월드컵 결승전 본다고 일본으로 가셨잖아요. 그 정도로 일본하고 친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반일 운동가들이 엄청난 반일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렇게 많이 못 씌웠어요. 어떻게 해요? 박정희하고 이승만의 공통점은 일본하고 사이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특이하게 반일 코드는 박정희한테만 씌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DJ가 이렇게 이제 친일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당에 있던 김희선 의원하고 광복회가 2002년 말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 명단을 발표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는 보수파들이 반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반일을요, 보수가 했다, 진보가 했다. 지금은 진보가 해서 저 모양이 적골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정부 때까지의 반일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를 한번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